안녕하세요. 커미트 스터디. 오늘은 CS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CS 컴퓨터 사이언스 내용도 공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CS 관련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 참고 서적이 있겠지만, 저는 잠시만요. 이 아이고 이 박미진님의 컴퓨터 일반 책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게 이미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 전공자이자 컴공 전공자이자 개발자인 친구에게 CS 쪽을 좀 부족함을 느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책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걸 저도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저처럼 CS 공부에 대해서 좀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오늘의 영상 주제에서는 우선 전자계산기 구조론, 저 컴퓨터 일반이 총 7개 챕터더라고요. 그중에서 7개 파트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전자계산기 구조론을 먼저 잡았고요. 오늘은 그 파트에 총 7가지 챕터가 있는데, 오늘은 그 7개의 챕터 중 첫 번째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이 CS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초보 개발자들에게 이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성한 노션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우선은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하드웨어는 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부품,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CPU,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램, 롬, 저장 장치, HDD, SSD,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게 있고요. CPU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HDD, SSD 같은 저장 장치는 오래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명령하거나 컴퓨터가 그 명령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우선은 제가 여기에 정리한 거를 토대로 좀 같이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고, 하드웨어는 물리적 부품, 전자적 기계적 장치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로는 CPU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다. 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언어 번역기,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게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뭐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 웹브라우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하드웨어의 상세 구조를 보자면은, 먼저 CPU,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 해독 후 실행 제어를 하고, 제어 신호를 통해
CPU 내부 장치 및 외부 장치를 제어한다. 이거 제가 별 하나 빼먹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연산 장치 같은 경우는 CPU 내부에서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 등을 수행을 한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의 초고속 임시 말이 꼬입니다. CPU 내부의 초고속 임시 기억 장치로 명령어 및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대신에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CPU 내부 버스란 CPU 내부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데이터 통로라고 하는데 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을 연결하는. 그래서 데이터 신호, 주소 신호, 제어 신호를 전달한다. 기억 장치, 메모리, 스토리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CPU에 가까울수록 고가 소용량, CPU에서 멀수록 저속, 저가, 대용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뉘는데 주기억 장치는 램, 롬 두 개가 있고요. 램은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이제 롬 같은 경우는 부팅 시 필수 명령을 저장을 한다. 그리고 HDD나 SSD는 반영국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CPU가 직접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를 거쳤다가 그렇게 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입출력 장치는 우리가 잘 아는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 이런 게 입력,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이런 게 출력.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이제 데이터나 어쨌든 그러한 명령이나 그런 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의 기본 동작 과정은 이렇고요.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 명령어 데이터 입력을 하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 주기억 장치가 CPU를 제어하면서 이제 명령어가 인출, 해독, 실행이 되고 이제 이러한 CPU 연산 결과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 출력 장치로 결과가 표시가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운영체제, OS라고 흔히 많이 알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프로그램 OS가 있고 언어 번역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가 있는데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을 하고 파일 단위로 번역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고급어를 똑같이 기계어로 변환을 하지만 명령어 단위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변환한다. 그리고 장치 드라이버는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 멀티미디어, 게임, 웹브라우저 이런 것처럼 결국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결국에는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펌웨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역할로 롬에 저장된 하드웨어 제어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 바이오스라는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팅 가정을 넣은 이유는 펌웨어와 부팅 가정이 직접적인 관련은 있고 하지만 펌웨어가 부팅 가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데요. 우선은 펌웨어와 부팅 가정의 관계가 펌웨어가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운영 체제를 로드하는 역할을 하고 부팅 과정에서 이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펌웨어 아까 바이오스 같은 거고 이 펌웨어가 운영 체제를 로드하는 부트로더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그 펌웨어는 부팅 과정의 일부를 담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로 인해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면서 부트로더는 이제 운영체제 OS 커널을 램에 적재하고 이제 그 제어권을 운영체제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 구조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본 거였고, 지금 어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뉘고 또 이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분류를 한 거였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의 발전을 보자면 먼저 파스칼의 계산기, 라이프니츠의 계산기, 바베지의 차분기관 해석기관, 홀러리스의 첨공 카드 기계, 칸의 마크 1, 아나 발음이 어렵네요. 아타나소프 베리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음, 프로그램 외장식 컴퓨터 애니악이 있는데요.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진공관을 사용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만 프로그램 외장 방식으로 명령 변경이 번거로웠다.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폰 노이만 구조에 적용이 된 거고, 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때 개발되었다.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장 프로그램 개념, 그리고 연산 장치 명령어 수행 담당, 명령어와 데이터는 같은 메모리에 저장,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는 이거다. 문제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는 애니악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게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국제조사 업무에 사용, 자기 테이프를 보조기억 장치로 활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컴퓨터 분류 같은 경우는 사용 데이터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사용 데이터에 따른 분류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을 때, 디지털 컴퓨터는 이진수 데이터 처리, 논리 현상 기반,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물리량 사용해서 실시간 반응하는 거고,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범용 컴퓨터와 전용 컴퓨터가 나뉘는데, 범용 컴퓨터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는 거고, 전용 컴퓨터는 특정한 목적에 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마이크로 컴퓨터, PC, 개인용, 저렴한 가격,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서버 역할, 다중 사용자 지원, 슈퍼컴퓨터, 초고속 연상, 병렬 처리 지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은 우선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표로 정리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보면은 세대가 각 이렇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고 빨라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직접 회로 IC의 발전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세대 컴퓨터는 엄청나게 뭐 방 한 개만큼 막 이렇게 가득 차도록 컸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 단위는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 직접 회로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논리 소자 개수로 분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단위 시스템을 분류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게 바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키로 앞에 붙이는 거죠. 접두어가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붙는 거고, 속도 같은 경우도 밀리초, 마이크로초, 이것도 결국에는 다 접두어가 붙은 거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속도 단위를 알면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자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괄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저 지금 이거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었었는데 우선은 좀 간략화한 거고요.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따로 찾아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저는 시간상의 이유와 그리고 지면상의 이유로 너무 자세하고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좀 축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일정량 모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고 CPU의 유효 시간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CPU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CPU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고,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쓰고, 시분할 시스템은 다중 프로그래밍 개념이 확장된 걸로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CPU 시간을 할당하여 실행한다.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가 존재하여 병렬 처리 가능하고 주기억 장치를 공유하며 사용한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분산 처리를 하는 거고, 하나의 대형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환경에서 연산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멀티코어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듀얼코어, 쿼드코어, 헥사코어, 옥타코어, 데카코어, 도데카코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엔 접두여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멀티코어 시스템은 단일 코어에 대비했을 때 전력 효율이 높고 그리고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우선은 이러한 좀 구성 요소 좀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PU 같은 경우가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램, 롬 같은 경우도 램은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 그런 거를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조기억 장치들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CPU가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주기억 장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자주 나오는 거죠. OS 운영체제와 언어 번역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많이 나오고요. 장치 드라이버는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알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폰 노이만 구조 같은 경우도 최초 컴퓨터,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노이만 구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여서 전자계산기 구조론 중 컴퓨터 시스템 챕터 1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개발을 배우기 전에 이러한 CS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바를 배우고 스프링을 배우면서 그거를 느꼈었어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CS를 알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면은 훨씬 나중에 추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도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저희가 챕터 1을 했으니 챕터 2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